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철입니다. 마이크 안 꽂혔냐? 잠깐만요. 마이크 좀 꽂고요. 자, 신탁등기와 경매 그리고 공매 2편이죠. 어떻게 저번 시간에 좀 용어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셨나요? 이해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용어만 먼저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공매는, 이 신탁등기는요, 용어,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 물론 위탁자도 우선수익자라고 얘기는 해요. 그죠? 채무자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죠. 신탁회사를 뭐라고 한다고? 수탁자라고 한다고. 그죠? 수탁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그 금융기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을 갖다가 금융기관인데 그것을 제1 우선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아까 1편을 했고 오늘 2편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교재 판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후단에 중요 공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전 시간에 설명해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이 경매물건 이 두 개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법원 판례, 아까 같은 상황에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취득, 요거 좀 파란색으로 하고, 즉시 임대차 대항력이 취득된다. 그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용어의 정리, 요거 제가 다 설명해드렸죠. 이거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신탁 등기된 임차인의 배당, 그죠? 공매, 금융기관은 공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금융기관은 공매를 청구할 수 있죠.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배당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탁 원부에 나와 있어요. 신탁 원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나는 일단 우선수익자부터 배당을 해주고 내가 수익은 나중에 챙겨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수익, 비용, 관리비 이런 거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수익자한테 배당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서는 그 신탁이 되고 난 이후에 동의가 없다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임차인은요. 그죠? 근데 경매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가 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특히 공매에서는요, 조세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제 신탁 등기가 딱 돼 있어. 소유권 이전이 신탁회사 딱 넘어왔어. 이 이후에 국세에 압류가 들어왔다. 국가단체에다 압류가 들어왔다. 요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것은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동의가 없다. 여기 이제 임차인이든 저당권이든 동의 없는, 물론 저당권은 넣을 수가 없죠. 이 저당권을 넣으려면요, 등기소에서 빠꾸시켜요. 왜? 우선수익자하고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신탁된 물건은요, 안 그러면 빠꾸시키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자기들끼리 계약이니까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줬으면 이 신탁사하고 제1 수익권자,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동의를 해줬으면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저번 시간 설명해드린 거니까, 자, 이건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제가 아까 부동산 신탁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접하는 게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린 부동산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 있고, 비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토지 신탁은 뭐냐면, 신탁회사가 있죠. 신탁회사. 내가 토지를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겨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신탁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토지에 대한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이 신탁회사가, 이제 여기 그 건물을, 이 사람이 이제 분양자가 되고, 건축주도 되고, 도급인도 되고, 매도인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매도인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의 호수마다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임대인한테 분양을 하죠? 그죠? 임대인은 다시 또 이걸 임차인한테 임차를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자, 내가 돈이 없어.
이 토지를 신탁을 맡겨서 건물을 짓는데, 뭐 호수라고 하지 말고 하나라고 합시다. 그냥 하나라고 하는데, 자, 토지를 맡겨서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일단은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야 돼. 일단 뭐 임차인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이제 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임대인은 이 토지 신탁사에다 보증금을 그 다음에 납부하고 잔금도 납부하고 해서 이 토지 신탁사는 다시 나한테, 이 임대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죠, 이게요. 그런데 여기보다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비토지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자, 위탁자가 있어요. 이 위탁자가 분양자도 되고 건축주가 되고 도급인이 되고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다 신탁을 했겠죠? 그죠? 일단 이제 해서 다세대를 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올라갔어. 이상하네? 201호 이렇게 갑시다. 이간.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갖다 분양할 거 아니에요. 수분양자들한테. 각 호수마다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하죠. 그죠? 분양을 하면, 이제 수분양자들은 돈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임차인을 모집할 거예요. 임차인을 넣는 거예요. 임차인을 넣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하고 잔금을 납부하겠죠. 그죠? 계약금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이 수분양자는, 분양금 받은 사람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가 자기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수분양자는 이 자기가 이제 분양 받을 시에는 계약금 10%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금 10% 정도 내고 20% 내고 중도금 내고 그럴 건데, 나머지 잔금을 이쪽 신탁회사, 사업을 이제 이 위탁자하고는 틀린 개념이, 여기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다른 개념이죠. 이 신탁에다 돈을 입금하면 이 잔금을 납부하겠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수분양자니까 돈을 다 납부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신탁회사는 이 사업 주체인 분양자, 건축주, 도급인, 매도인인 이 위탁자한테, 그죠? 소유권을 이전하겠죠. 소유권을 이전해줍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또 이 위탁자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 수분양자한테 다시 또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두 방이 아씨, 더 이상한데 두 방. 어쨌든 여기는 두 방에 끝납니다. 여기는 두 방이에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약간 조금, 여기는 사업 주체가 따로 있다. 그죠? 사업 주체가 따로 있지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각 호수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임대인한테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 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비토지신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그 분양회사가 따로 있는, 위탁자가 따로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데서 발생되냐면, 이 수분양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자나 이제 최종적으로 돈을 다 납부했으니까 신탁회사한테, 위탁자가 다시 이 수분양자한테,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분양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위탁자의 어떤 사업권을 가지고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에 대해서. 그죠? 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분양자인 나는 소유권도 이전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를 요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이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손해죠. 이 사람도 손해. 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처분금지 사항이 있나요? 라고 이 신탁회사한테 또는 위탁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위탁자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역시, 이 위탁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다 대고 압류 또는 가압류도 할 수 있고요.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채무가 있다면,
또 이 분양자가 어떤 다른 채무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다가 압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압류 또는 감류가 있다면 손해는 또 임차인한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다 쭉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신탁부동산이 아닌 경우 체크사항. 여기 이쪽이 신탁부동산이 아닌 거이죠? 아니, 그죠? 아까 이 두 개가 신탁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토지신탁하고 비토지신탁이 있다. 자, 그러면 토지신탁인 경우에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경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에서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죠? 신탁회사에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상황으로 못해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감류할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이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받을 소유권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감류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특히 이런 경우는 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특히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남편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해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임차인이 이 임대인이 잔금을 납부해도 자기가 어떤 계약금을 여기다 임대인 줘서 임대인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여기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죠?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신탁회사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임대인한테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토지 신탁인 경우, 아까 이런 경우죠. 한 단계 더 두 방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야 다 보일 수 있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비토지 신탁,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두 번 일어나죠. 소유권 이전이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에게로, 위탁자에서 다시 수분양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죠? 두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두 번의 확인이 필요하죠. 위탁자한테, 그죠? 확인 한번 해야 되고, 그죠? 수분양자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이 신탁회사에다가, 그죠? 소유권 이전 예정인데 이 수분양자이라면 이 위탁자 문제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금지 사항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이 사람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두 명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 이 수분양자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하고 위탁자한테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번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토지신탁이든 비토지신탁이든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야 되고요. 왜? 분양계약서 사본에는,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뭐 제한사항이라든가 무슨 누가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계약서 사본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탁원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은 이 신탁회사에서만 확인하면 되지만 비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그죠? 신탁회사하고 위탁자 이 두 사람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임대인한테 돈을 넣지 말고요, 이 신탁회사에 돈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한테 돈 주지 말고 이쪽으로 돈을 입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자, 이건 아까 했고, 아까 요건 했죠? 요건 했어요. 전 시간에. 요것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신탁부동산에 입찰 시 확인사항은 이제 공매 공고문을 보는 게 낫죠. 공매로 하면 공매 입찰가 기록을 확인해야 되고, 공매 담당자한테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수익자 금융기관한테도 확인해야 되고, 수탁사한테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공촉장부, 등기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전입세 열람, 관리비,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시세도 확인하는 게 좋죠. 그죠? 너무 작아서 그치 안 보여요. 키워야 되겠습니다. 키워서 좀 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이게 공매는 좀 이렇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매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가서가 없잖아요. 감정평가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바로 감정을 해서 감정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조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죠. 토지거래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공매에는 토지거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낙찰자가 토지거래를 못 받았다, 그럼 보증금 날립니까? 아니에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한 게 제가 하나 있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없지만, 공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없지만 신탁 등기 이후의 권리는 등기된 권리이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게 만약에 수탁사하고 계약한 소유권 이전 등기 1이야. 이걸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후순위 이거보다 나중에 있는 것들은, 그죠? 등기된 권리든 점유하고 있는 권리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수탁자나 아니면 우선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면. 그죠? 그래도 수탁자에게 반드시 인접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수탁자와 계약 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가 계약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동의를 얻었잖아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경매사령관이 내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후순위라도 하더라도 이거보다 전이 아니라 후순위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신탁하고 공매하고 신탁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는 말소 기준 등기가 있지만 신탁은 말소 기준 등기가 없어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다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된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탁된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탁된 기준일이 이날이야. 소유권 이전된 기준일이. 근데 이 이전에 만약 저당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수고, 이 이후에 저당권이나 뭐 임대차가 있으면 동의를 받았으면 인수, 동의를 안 받았으면 소멸. 그런데 예외는 여기에 국세 같은 압류가 있다. 그럼 이것은 인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그리고 토지신탁과 비토지신탁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그죠? 토지신탁은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자한테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비토지신탁은 뭡니까? 위탁자나 임대인한테 두 번의 확인을 거쳐야 돼. 내가 임대차를 들어가려면. 그죠? 그 차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시면 다 이해 가요. 이 위에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하여간 뭐 그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매 절차고 그런 거니까. 네, 이런 거 아까 설명을 이 그림에서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종합정리를 하다 보면 그거예요. 담보 신탁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이에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장땡이에요. 꼭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가계약금을 미리 주지 말고, 그죠?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근데 누가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을까? 토지 신탁이나 비토지 신탁은 그렇게 하지만, 토지 신탁하고 비토지 신탁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신탁 등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신탁 등기된 건물에 임대차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월세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캡처하십시오. 이게 지금 대부분 제가 담보신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쭉쭉쭉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꼭 적어 놓으시고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다 이해하셔도 신탁 등 부동산은 다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머지 그 이후의 문제는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문제예요. 그죠? 뭐 소송을 한다거나 그건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공부는 안 해요, 저는요. 저도 이제 모르는 거 있다든가 이제 뭐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 이제 뭐 전문 변호사가 이제 친하게 지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그림 3개, 4개죠? 요 그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그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그림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요 그림도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더 이상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신탁 등기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